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 시티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나 능력을 외국의 협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혹시 우리가 전 세계의 스마트 시티를 인증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생활권에는 인구 18,000명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지구가 구성되고 있고 4생활권의 대학연구부지도 관련한 연구와 도시첨단 산업부산지가 이루어지고 세종 스마트국가 산업단지는 이러한 부문에서 필요한 혁신제조 역량을 갖추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름을 ARE 세종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생산과 연구 그리고 제조가 세종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산업이 저는 스마트시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시티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다 잘 아시지만 이른바 바이오 부문이 있고요, 또 미래차 부문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ICT 분야가 있고 데이터가 또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흔히 요즘 우리가 혁신 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 산업은 어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스마트시티 산업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는 넓고 갈 길은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표준이 되는 그런 산업을 일으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사실은 벌써 지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후보님들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게 스마트시티 데이터 연구원 내지는 스마트시티 산업연구원을 좀 설립을 해보자. 처음에 아이디어는 LH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산업연구원을 만들고 이걸 국책기관화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에 기업과 함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원을 설립을 하자라는 게 제 오랜 주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다른 후보님들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기존의 그냥 정형화된 연구원보다는 가급적 많은 기업이나 연구자들 아니면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구상을 하고 그 안에 프로젝트 팀들이 활발하게 생겼다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원도 당연히 저희 시가 초기 인프라를 투자하고 국비 사업하고 민간의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묶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 저희 4-2 생활권에 그 연구시설 부지가 아직 큰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주도해서 좀 해볼 만한 산업이 이 스마트시티 중에서도 미래차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해요. 충청권과 협력해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기 시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크게 역점을 둔 것은 미래차 자율주행 부문하고 바이오 부문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이미 2020년에 미국 대선에서 앤드류 양이라는 젊은 후보가 사실은 많은 데이터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그것 자체가 경제적 재원으로 활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토지와 관련한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구성해서 그걸로 기본소득을 설계하자라는 방식인데 세종시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라면 이제까지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데이터 소득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캐나다에서 구글하고 토론토였나요? 그쪽에서 한번 시도를 하다가 지금 그쪽은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5-1 생활권의 18,000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플랫폼을 짜자. 그리고 그 기본소득 플랫폼을 국제공모를 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민들한테 소득으로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가장 실험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좀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스마트시티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포럼도 이런 데이터 기반 소득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그런 첨단 연구자들이 좀 참여하는 모임으로 특성화하고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오랫동안 제안해왔고 우리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우리 세종시의 고대, 홍대 대학 총장님들하고는 아마 거의 한 3-4년 정도 제가 쭉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부문이 저는 바이오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전이 아쉽게 먼저 제안하고도 국책사업이 외지로 갔는데, 저는 충청권 전체의 영향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도나 아니면은 그 산업의 육성도가 빨라질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대전 대덕의 이제 원천 기술, 그리고 오송 원창의 생산 기술, 그리고 세종시라는 테스트 베드하고 또 여러 실험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모델로 저는 신수도권 혁신 클러스터를 일단은 바이오붐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정점으로 한 세종시 관내 대학이 66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 시장으로 재직할 때 1회차 자율주행 부문은 그런 클러스터를 위한 포럼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교육부 사업으로 제가 금액은 제 기억이 안 나지만 5년간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받는 사업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바이오 부문도 그렇게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바로 메가시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메가시티를 자꾸 어떤 정치 행정적 접근으로 풀고자 하면 시민의 삶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만 비건하지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바이오 부분은 각자 다 자기의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중첩되지 않고 각 도시나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발전하면 좋겠다. 미국의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 가장 밑에 있는 원래 군사 도시입니다. 군항인데 그쪽도 우리 세종시처럼 특별한 산업적 기반이 없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바이오 부문에 특화하면서 그 지역에 이른바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 기반을 둔 유니콘들이 성장을 하면서 샌디에고 자체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그 기간이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그 시애틀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산업적 기반이 없었던 곳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바이오 부문이고, 우리도 이미 우수한 인재와 경험과 생산 기반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이런 충청권이 새로운 혁신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 제일 시급한 게 그거에 대한 연구하고 협업하는 거점 기반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이제 2023년까지 특별자치단체를 하나 출범시키자 충청권에, 이렇게 논의들을 하셨는데 저도 환영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실제로
이익이, 그것도 이익이라는 게 남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뭉쳐서 공동의 이익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왜 저는 사계 시도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자라는 입장인데, 지금처럼 각자의 연구원에 있는 분들 아니면 각자의 소속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메가시티 연구를 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제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경험하지만 매번 발표를 하지 발표의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신수도권 메가시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지역 자체를 충청권으로 번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행정이나 그런 경계를 넘는 연구와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미션을 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든다라고 오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있었겠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클러스터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세금,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지방의 소득을 넷이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누면 자기 땅에 안 들어와도 본인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더 있을 거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세종시정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대전 세종연구원의 부설 연구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시티를 위해서 공동의 연구에 최선을 다하되 기존의 대전 세종연구원은 분리해서 세종연구원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재존립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사실은 꽤 진척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여야 후보들, 대선 후보들도 다 공약을 하셨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법안을 일부 개정해줘야 되는 제도적인 문제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이 함께 운영을 해보는 게 신수도권 혁신 클러스터의 아주 중요한 제도적 경험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뭐 제 주로 좀 산업적인 취지인데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역 경제에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은 수도권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기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66개 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첫 번째 청년공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종 시민 중에서 고등학교 초중고를 졸업하고 세종시 관내 대학을 가는 비율이 2.6%예요. 물론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세종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란 청년들이 세종시에서 교육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우리가 원래 추진했던 꿈이 실현되고 있느냐 크게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밑에 혁신기업 유치 및 혁신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랑 함께하는 자문단에서 반드시 좀 반영을 좀 해달라는 요구하는 게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투자 유치 유망기업 발굴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실무적인 제목 같지만 무슨 논의를 하든 가장 출발점인 건데 좀 애석하지만 저희 시도 그렇고 나머지 충청권에서도 이런 기초적인 투자가 좀 부족했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7대 산업이 다 이런 투자일치 유망기업 발굴 연구 용역 이런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디에 있고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쪽으로 이전이나 설립을 할 수 있는 제안은 뭔지 그분들이 바라는 건 뭔지 상시적으로 좀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산업 펀드는 지난번에 제가 미리 발표를 했던 건데요. 제가 펀드 회사들하고 꽤 오래전부터 상의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한 2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여러 대학들이 한 100억 정도, 그리고 관련 대기업이 한 200억 정도 출자해서 한 500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면 최종적으로 한 1조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미 스타트업에 대한 아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 상용화 내지는 사업화 단계, 그러니까 그 단계에 지원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스케일업 단계에 좀 집중해서, 저희 시가 보통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같은 거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하는데, 이 돈은 요건이 맞으면 그냥 주고 마는 돈이,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원하고 끝인 사업인데, 이런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쉽게 말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의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펀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종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있는 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실제 활동도 없고요. 근데 저는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망, 아니면 현황 파악, 아니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공적 논의, 이런 것들을 좀 독립형 위원회가 맡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 시 혼자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주제나 파급력이 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제안드린 신수도권 메가시티 연구원이나 이 초강력권에서 이런 형태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의 대부분의 혁신경제 도시들은 다 이런 형태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한 40년, 50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량의 차이가 지금 현재 우리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30분 가까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행정 수도고, 우리가 인구가 완성이 돼도 80만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단독형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보다는 충청권 전체가 상상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기능, 좀 특히 저희가 아무래도 몸이 가벼우니까 좀 과감하게 시도하고, 나머지 3개 시도가 우리 덕분에 좀 더 협의가 좀 좋은 방식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면, 결국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이 서울 수도권과 또 다른 형태의 혁신경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